네, 안녕하세요.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람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0년 10월 25일 얼마 전에 별세하신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텐데요. 향년 78세, 요즘으로 치면 좀 이른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죠. 워낙 건강이 50대 이후부터 안 좋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6년을 병상에서 보내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별세했습니다. 오늘은 이건희라는 사람, 이제는 한국 경제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업계 안에서 아이콘적인 존재가 된 이건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건희란 경영자가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는지, 또 대중문화 안에선 어떻게 왜곡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까 싶습니다. 이건희 회장 하면 타임지의 표지로 등장했던 한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타임지는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The Hermit King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허밋이라 하면 은자, 은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둔의 왕이라는 뜻이었죠. 타임지 표지 이후에 이건희 회장의 또 다른 별명, 글로벌 전 세계 언론들은 이건희 회장을 얘기할 때마다 은둔의 경영자다 또는 은둔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마 애플의 스티브 잡스일 텐데요. 스티브 잡스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악당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여러 가지 면모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대중문화 안에서 가장 많이 표현됐던 잡스의 모습은 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얻어내는 이른바 현실 왜곡장을 만들어내는 직선적이고 직설적인 경영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비슷한 동시대를 살면서 비슷한 혁신의 업적을 이뤘습니다만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죠. 바로 은둔의 경영자는 것일 텐데요. 두 인물을 구태여 비교하자면 스티브 잡스의 경우라면 대중 앞에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능수능란함을 보였다면 이건희 회장은 대중의 시선 바깥에서 은둔해서 세상과 기업을 뒤에서 막후에서 조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임지가 허밋 킹이라는 별칭을 붙였었겠죠. 어쩌면 이것이 이제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한테 가장 어울리는 별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이건희 회장은 인생의 말년 6년을 심근경색 이후에 병상에서 보냈기 때문에 인생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를 스티브 잡스처럼 변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남긴 말과 과거의 행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곡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 드라마, 그리고 해외 영화 한 편씩을 꼽아볼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영화는 임상수 감독의 영화죠. 하녀가 있고요.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비밀의 숲 시즌 1이 있고요. 또 해외 영화 중에 하나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를 통해서 이건희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재벌의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 이건희 회장이 걸어온 길, 이걸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사람은 말을 남기죠. 이건희 회장은 정말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말이 있죠. 바로 1993년 6월 이건희 회장을 대표하는 혁신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우리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2유냐 3유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면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전부 다 바꿔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이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본인도 어쩌면 자신의 어록 중에서 가장 첫손에 꼽히는 말이 될 줄은 몰랐었을 것 같습니다. 87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는데요. 현재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면서 여러 가지 왕자의 난을 거치고 두 명의 형을 몰아낸 이후 삼성의 후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병철 회장의 3남이었고요.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삼성그룹의 대통 또는 경영권에 가장 멀리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눈에 들게 되죠. 회장은 되었으나 회장으로서의 자격은 얻지 못한 성과 없는 회장이라는 압박감이 바로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신경영 20주년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3년이었으니까요. 1993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업적을 평가하는데요. 자신의 업적은 촌류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양 위주의 사고에서 질 위주의 사고로 행동 방식을 바꿔서 삼성의 경쟁력을 키웠다라고 선언하죠. 이런 업적과 어록과 그리고 끊임없는 위기론을 통해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였다는 측면에서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재벌이라고 하면 카리스마 있는 회장님이 등장하고요. 회장이 마쿠에서 움직이며 권력을 쥐고 흔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 또는 한국 정치에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마쿠 실력자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그런 재벌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만든 그 인물이 바로 이건희 회장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가장 많이 짚어볼 드라마 중 한 명은 역시 명품 드라마인 비밀의 숲이겠죠. 검찰과 정쟁을 주무르는 재벌과의 관계가 등장하는데요. 특히 재벌과의 사이로 들어간 정의로운 검사가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비밀의 숲 시즌1의 내용이죠. 그때 자신의 딸을 사랑해서 사유가 됐던 검사를 자신의 수족으로 이용하는 재벌가 왕 회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회장의 모습에서도 역시 이건희 회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재벌가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나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중문화 속에서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드라마들이라면 이건희 회장 또는 이건희 회장으로 상징되는 재벌가 회장에 대한 어떤 왜곡된 어두운 모습이라고 하면 정반대로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된 모습도 있을 수 있죠. 백마탄 왕자로 재벌가의 2, 3세가 등장하는 경우일 텐데 꽃보다 남자, 삼순이, 시크릿 가든 같은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재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고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에서도 아시아 부자 또는 한국 재벌에 대한 이미지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화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미국이나 또는 유럽으로 유학을 온 아시아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구나 라고 놀란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매우 비현실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건 어떤 뜻이냐면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아시아엔 급격한 빠른 고도 성장으로 놀랄 만큼 엄청난 부를 단기간에 이룬 졸부들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졸부들을 비꼬거나 비아냥대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시아 사람들은 돈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깊이가 없다거나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싶어 한다는 대중적 무의식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아시아의 재벌들의 왜곡된 모습을 헐리우드 또는 외국 관객들한테 좀 정정해서 제대로 교정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목적이 있는 영화였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 영화를 통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많이 과장되고 또는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만큼 재벌은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존재이기도 한 걸 테니까요. 어쨌든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여러 편의 영화에 걸쳐서 파편화된 모습으로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희라는 아이콘적 존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의 실제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따뜻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공식 행사에 등장한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013년 10월 신경영 20주년 행사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때부터 몸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만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가장 사랑했던 딸들의 손을 잡고 공식 행사에 등장해서 많은 사진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회장은 영화에서 등장한 모습이나 영화에서 모티브가 된 부분이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마쿠 실력자, 어두운 권력자 또는 탐욕적인 존재 이런 모습과 달리 실제로 공식 행사에서 등장한 모습은 매우 가족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몇몇 가지 행보들을 짚어봤는데요.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좋은 면보단 어두운 면에 집중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이 더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희라는 인물은 분명히 큰 업적을 세운 전설적인 경영자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있는 경제에서 얼마 전 별세한 이건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라는 아이콘 상징으로 통용되는 영화, 드라마 또는 해외 영화 안에서 한국 재벌의 이미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늘 큰 인물한테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상반된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이건희 회장처럼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파편화된 정보들도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라면 대중문화 속에서 보고 싶은 대로 또는 드라마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희라는 경영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혁신적인 경영자였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건희라는 재벌 총수는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해서 대중문화 속에서 은둔의 막후 실력자라고 하는 어두운 이미지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남긴 빛과 그림자가 아닐까 싶네요.